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사료 뒤편 포장지의 사료 성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사료 뒤를 보면은요 너무 작은 글씨로 적혀 있고요, 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적혀 있으며 심지어는요 표기가 제대로 안 된 성분도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료에 적힌 이런 성분들은요 내 고양이에게 먹여도 안전한 걸까요? 사료의 성분은요 크게 기초 영양을 구성하는 성분과 기능성 성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초 영양을 구성하는 성분은요 다시 한번 일반적인 식재료인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쌀, 밀가루 이런 성분들과요 영양 보충 성격의 성분이 필수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미네랄 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기능성 성분은요 사료의 기능과 관련된 성분으로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기호성을 증대시키는 성분, 그리고 사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 항산화제, 방부제 등의 성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료는요 단순히 단백질과 지방 섬유소, 단탄지를 버무려서 만드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식재료와 필수 영양 성분들과 맛과 보존을 위한 또 다양한 기능을 위한 성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 식재료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백질의 함량이라든가 휴먼 그레이드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아니면 사료의 등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당연히 좋은 사료입니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식품을 포장지에 표기할 때요 법적으로 첨가된 원료의 중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원료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표시된 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료가 좋은 사료인지 안 좋은 사료인지를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어떤 재료가 비율이 높게 들어가는지보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사료가 영양소가 제대로 균형 있게 들어가 있고 아이에게 소화 흡수율이 높으며 오래 먹어도 안전한지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합니다. 원재료 비율의 맹점은요 중량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함유된 재료가 무조건 제일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주 약간의 생육만 첨가해도요 무조건 생육은 다른 가루 형태의 재료들에 비해서 중량이 아주 많이 나가기 때문에 표기상 제일 앞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생산물인 사료가요 수분을 완전 제거한 수분 함량 10% 이내일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수분 함량은 그리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들어갔다면요 생육은 당연히 함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은요 높을수록 좋으나요 실내 고양이의 활동성과 나이를 고려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지방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원재료의 종류와 또 처리 방법에 따라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은요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의 함량은요 적은 것이 좋으나 너무 적으면은요 변을 만드는데 힘들어하고요 사료명을 구성하지도 못해서 사료가 잘 부스러지기도 합니다. 육분의 경우는요 그 원료의 품질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이건 사료회사의 브랜드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일반 식재료를 이상적인 레시피로 잘 구성했느냐에 따라 오래 먹였을 때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양 보충 성분으로 보충을 해서 오래 먹여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이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면은요 영양 보충 성분들을 첨가해서 부족함을 잘 채워주면 되지만은요 혹시라도요 일부 비타민이나 인과 같은 미네랄의 원재료에서 과잉이 생겨버린다면은요 이건 오래 먹였을 때 우리 고양이의 영양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영양 성분이라도요 당연히 부족하면 결핍이 되고요 과잉하다면요 독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역시요 과잉하면은요 결석이나 비뇨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양 보충 성분들을 살펴보면은요 보통 고양이의 영양소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만 하는 생명이 유지되는 성분들은요 45가지 정도입니다. 이것을요 사료의 원재료 안에 들어있는 함량을 계산한 뒤에 부족한 성분들을 계산해서 추가로 사료에 첨가해서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정확히 분석해서 정확한 양을 잘 첨가해주는 회사의 사료가 오래 먹여도 고양이의 건강을 잘 유지시켜주는 좋은 사료들입니다. 이런 사료들이 보통 레시피를 잘 짠 사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여기에 첨가되는 부분들이요 비타민 A나 티아민, 즉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3, 피리독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비타민 B5, 그 다음에 코발라민, 이건 비타민 B12고요 리보플라민, 비타민 B2라 그러기도 하죠.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 비오딘, 비타민 B7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성분들은요 아미노산류는요 메티오닌, 발린, 엘라이신, 류신, 아르기닌, 트립토판, 타우린 등과 미량원소인 나트륨, 염소, 인, 칼륨 등의 미네랄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굉장히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 이름 같아도요 모두 우리 고양이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아미노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기능성 성분들은요 안전한 양을 일부 일반 사료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처방식이란 이름으로 치료
목적이 많은 양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노화나 비만, 결석, 항산화, 스트레스 감소 혹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는데요. 흔히 사료 포장지에 보면은요, 면역력 증대, 결석 방지, 노화 방지 혹은 노령묘용 이런 문구가 있다면은요, 이런 성분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기능성 성분으로는요, 한국에서는 홍삼을 쓰기도 하고요, 베리류나 브로콜리, 오메가3, 구연산 칼륨, L카르니틴 이런 성분들이 주로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호성을 높여주는 성분으로는요, 리버 플레이버 이렇게 적혀 있거나 혹은 내추럴 플레이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천연 조미료나 인공 합성 향미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건 특징적으로 각 사료 회사마다 여러 노하우들이 있어 여러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일종의 MSG 같은 것들입니다. 일종의 사료 회사마다의 노하우 같은 사료 회사들의 기본 향미제로요, 키튼부터 어덜트를 거쳐서 시니어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사료를 바꾸어도 고양이들이 큰 거부감 없이 잘 바꿔 먹는 이유는요, 이런 향미제들이 회사별로 비슷해가지고요, 고양이는 맛이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같은 회사의 사료를 바꾸면요, 스트레인 들어가는 MSG들이 비슷하니까 맛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보존용 성분들로요, 가장 말이 많고요, 또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성분들입니다. 사료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막아주고 유통기한 동안 산소로부터 산화되는, 즉 부패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일명 방부제들인데요. 항곰팡이제로는 벤조산이나 젖산, 소르빈산 등이 사용되며, 항산화제로는요,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BHA라고 하죠. 그리고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BTH라고 하죠. 그리고 에톡시킨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요, 사실 암을 유발한다고 하여 우리가 많이 경계하는 성분이나 사료가 생산된 후부터 2, 3개월이 넘는 이동과 물류, 유통, 그리고 실제 진열이 된 후에 내 고양이가 먹기까지 걸리는 6, 7개월의 기간을 감안한다면은요, 사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통되는 사료에는요, 이들 성분의 표시가 없더라도 혹은 또 무첨가, 무방부제라고 써있는 사료를 하더라도요, 이미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라도 사료가 산패가 되거나 곰팡이 오염이 된다면요, 더 많은 고양이가 간부전과 신부전으로 폐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소량이라도 사용되는 이런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이들 방부제의 독성, 총 사용 방부제 양은요, 200ppm 이내에서는요, 고양이나 강아지의 몸에 잔류하지 않으며 건강에도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안전하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사용량 이내에서는요, 고양이에게 해롭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먹이셔도 됩니다. 간혹이요, 자연산 방부제인 구연산이나 베타카로틴이나 녹차 추출물 혹은 로즈베리 등을 사용하고요, 화학적 방부제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회사 사료들도 있지만은요, 이들 자연합성 방부제의 효과는요, 그리 좋지 않아서 유통기한 동안 사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 오염이 되거나 산패가 일어난 사료를요, 고양이가 먹게 되면요, 설사나 구토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내용 좀 어려우셨나요? 내가 도대체 내 고양이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사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듯하여 오늘 컨텐츠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